올해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절주와 운동, 그리고 저축과 재테크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세웠던 계획이었네요. 결과는 역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결심, 혹시 1월에만 머물지 않으셨나요? 오늘의 책은 결심의 기술. 이 책의 표지에는 더 쉽고 편하게 목표를 성취하는 과학적인 방법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는 관련 연구와 사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이야기를 어렵고 장황하게 늘어놓은 듯한 느낌요. 물론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감 만족은 결심의 기술에서 제가 가장 공감이 된 3개의 키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직, 여행, 독서, 운동, 자격증, 다이어트, 금연, 절주, 저축, 재테크.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획을 세웠던 그 결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느슨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계획을 아예 무시해버리기까지 하죠. 결심의 좌절. 도대체 왜 해마다 반복되는 걸까요? 결심을 방해하는 요소로 저자는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인간의 본성. 둘째, 타인과의 관계. 셋째, 외부로부터의 방해. 저축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재테크를 결심했습니다. 주식과 코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요. 사실 해본 적은 있는데요. 결국 손해만 봤죠.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공부도 하고 사람들의 조언도 다양하게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조언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감은 오는데 확신이 안 섭니다. 누군가의 조언은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조언은 틀리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아예 무시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내가 공부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올해도 팔랑귀는 변함이 없네요. 쓸데없는 자존심도 변함이 없고요. 공부는 또 결심의 기술에서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 사실 매우 어렵고 심오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겠죠. 철학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단 결심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선후배가 될 수도 있고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심합니다. 잠깐, 정말 그럴까요? 저자는 강조합니다. 단언컨대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요. 그러니까 듣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 들어봐야겠죠. 첫째, 다른 사람의 권고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지성이나 능력에 대해 갖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네, 물론 이슈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누군가의 조언에 확신이 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슈에 내 경험치가 존재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린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경험치를 통해 조언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살도 빼고 몸도 만들고요. 늘어나는 뱃살에 안 맞는 옷도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몸이 예전보다 무겁다 보니 왠지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kg씩 빼기로 했습니다. 당장 헬스클럽에 회원으로 등록했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날씨가 안 좋으면 약속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늘 하루만 쉬자. 그렇게 건너뛰기 일쑤였습니다. 결심의 기술에서 주목한 두 번째 키워드는 사회적 비교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등장하는 키워드인데요. 물론 제 자신이 스스로 불편함을 느껴 운동을 결심했지만 타인과의 비교도 한 몫을 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얼굴이 동그래졌어? 집에 돌아오는 내내 왠지 모를 자괴감이 들었는데요. 여기에다 열심히 운동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직장 동료까지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상대적 허탈감, 이런 기분도 운동을 결심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비교 때문에 결심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내가 굳이 왜 꼭 비교하면서 살아야 하나? 다음에 하지 뭐.
올해는 정말 술을 줄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로 계획했죠. 그런데요, 왜 이렇게 유혹이 많죠? 줄이겠다고 결심하면 꼭 술 한 잔 먹자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셨으니 이번 주는 안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날에 또 약속이 생깁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술을 줄이려면 아예 저녁 약속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녁 약속이 많이 생기는 거죠? 결심만 하면요. 결심의 기술에서 주목한 세 번째 키워드는 프레이밍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방해에 등장하는 키워드인데요. 잠깐, 외부로부터의 방해는 누군가 술을 마시도록 권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책에 담긴 뜻은 우리가 움직이고 결심을 내리는 맥락을 특정짓는 요인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요, 제가 술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 첫째, 건강, 둘째, 지출, 셋째, 숙취에 따른 업무나 여가 방해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술을 마시고픈 이유는요, 첫째, 그날의 기분, 둘째, 거절하기 힘든 술 약속, 셋째, 그저 습관적인 마시기가 있습니다. 절주의 사전적인 뜻은 술 마시는 양을 알맞게 줄인다는 건데요. 그런데요, 알맞게 줄인다. 이 프레임을 적용해 보면요.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업무 특성상 저녁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잦은 사람에게, 특히 매일매일 습관처럼 반주를 하는 사람에게 알맞게 줄인다는 게 누구에게나 정말 가능할까요? 이제 결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법을 살펴볼 텐데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능력과 유능함에 대해 우리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정보에 더 의존하고 다른 사람이 주는 가치 있는 의견을 묵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제고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늘 감시하고 그 관점이 언제 나를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판단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거겠죠. 사회적 비교의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 기술, 의견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타인에게서 구하곤 합니다. 그렇게 타인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본 뒤에 자기 삶의 현실적 판단 기준으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사회 비교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욱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비교를 이용해 자신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자는 거겠죠. 프레임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이밍의 간단한 차별화만으로도 행동의 동기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스스로를 테이블리스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테이블리스는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파에서도 먹지 않고 연구실에서도 먹지 않고 오직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본 단어였다고 하네요. 식탁에서만 먹는다. 왠지 효과 있을 듯요. 결심한 선택에 대해 관점을 바꾸자는 건데요. 다른 차원의 정의를 통해 인식과 행동 자체를 달리 해보자는 겁니다.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요. 참고로 다음 내용은 시카고 트리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동기부여 전문가인 시카고 대학의 예엘렛 피시바크 교수의 조언을 요약했습니다.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보상은 물질적일 수도 정서적일 수도 있습니다. 회피 결심은 피해야 합니다. 접근 지향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퇴근 후 술 한 잔 습관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로 바꿔본다든가 SNS 사용 자제 결심보다는 잠들기 전 명상 습관을 기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단기 목표로 세분화하기. 결심이 장기적일수록 솔직히 옆길로 새기가 쉽겠죠. 주변인의 지지 확보. 가급적 비슷한 결심을 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새해에는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결심보다는 일주일에 1회, 매주 수요일에 운동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달성 동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계획은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하죠. 여러분의 결심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도전해 보시죠.